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10년 전에 열린 영재 정상대결, 당시 전설 이창호 구단과 초등학생 신진서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 바둑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열린 명인전에서 이창호 구단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3패빅 무승부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바둑을 조금 감명 깊게 보면서 이 바둑도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찍어보게 되었고요. 자, 이 바둑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중앙 부분인데요. 흙을 잡은 신진서 구단이 바둑의 불리함을 느끼고 오히려 허장성세 느낌으로 허세를 부리는 수를 두었어요. 자, 이때 이창호 구단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초등학생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이창호 구단의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 교환하고 찌르고 이 자리로 단수 친 수가 이 바둑의 실수였는데요. 이 수로는 하변 쪽을 먼저 좀 두텁게 만들어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고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서 끊었다면은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둔다면 흙이 따고 나올 때 맞고요. 둘 때 끊더라도 지금 흙이 촉촉수로 오히려 백돌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돌이 잡히면서 제압을 당하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는 좀 실수가 나오면서 흙이 오히려 바둑을 역전에 성공했던 바둑인데요.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 포석부터 굉장히 올드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포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소목소목 소목소목 날짜로 굳히니까 한 칸 높게 걸쳐가고요. 붙이고 젖히니까 끊어가면서 두는데 최근에는 뭐 백 입장에서도 그냥 입고 둘 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붙여서 이런 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포석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죠.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흙보다는 백이 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포석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붙여가니까 흙도 막혔을 때 선수가 아닐 만큼만 밀면 돼요. 딱 세 점까지만 밀어두면 되고요. 늘 때 또 이제 귀를 지켜야겠죠. 귀를 지키니까 입고 벌릴 때 한 칸을 뛰어가면서 이제 10년 전에는 굉장히 무난한 포석으로 신진서 구단도 이창호 구단도 포석을 짜 나갔습니다. 두어가니까 좌상귀 쪽을 걸치고요. 협공을 오니까 대협공을 갔어요. 신진서 구단 그 당시에도 좀 전투적인 기풍이었죠. 자, 이때 뭐 무난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씌우고요. 두고 뭐 이렇게 쉽게 둘 수도 있는 장면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이 포석 자체가 흙이 확정감은 많지만 두터움 측면에서 백화때 밀릴 수밖에 없는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지만 내가 한번 전투로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협공을 가고 이창호 구단 역시 스타일답게 침착하게 지켜두었는데 여기서 걸치니까 자, 이때 침착하게 받아주면은 흙도 모양을 좀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싫다고 판단한 이창호 구단이 협공을 오히려 한 번 더 들어왔고요. 두니까 이런 수 좋아요. 감각적인 걸침이죠. 그러니까 하나 밀어두고 붙이고 자, 흙 입장에서 이제 실전처럼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늘어서 둘 수도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백한점을 애매하게 제압을 한다면은 오히려 백의 돌이 하변 쪽에 먼저 오면서 이렇게 5선으로 감각적으로 둔 흙의 한 점이 조금 공격을 당하면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위쪽을 막아 두었고요. 젖히면서 백은 실리를 얻게 되고 흙은 좀 두터움을 쌓았는데 이 두터움을 쌓은 돌의 위치가 요 대역궁을 왔던 돌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 더 밀게 된다면 늘었을 때 좀 중복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석은 역시나 이창호 구단이 조금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 붙여가니까 하나 밀어가고 자, 백도 이제 여기서 가만히 막아서 받아준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돌이 이 마주보는 변 쪽, 상변 쪽에서 흙돌이 먼저 오게 된다면 이 막은 수의 가치보다 이 상변 쪽을 온 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밀어왔을 때 상변 쪽을 두었고요.
뭐 서로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흑은 이제 실리로 확실하게 이득을 받고 다음에 이런 자리를 끊어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로 두면서 내 점을 끊어 잡자고 할 수도 있는 수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흑도 불만이 없는 장면이고요. 이 교환을 이제 백이 안 받아 두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당시 1단도 빨리 교환을 해 놓고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백이 다른 곳을 둔다면 이 두 점을 나와서 끊어 잡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붙인다면은 이렇게 젖혀서 선수 교환을 하고 이런 자리로 가면서 하변 쪽 모양을 좀 키우겠다는 의도죠. 두어가니까 이창호단도 이 두 점을 받아줄 여유는 없습니다. 바로 두 칸을 뛰어가면서 이 세력을 확보하면서 하변 쪽의 흙 모양을 좀 지우는 대세점이죠. 대세점. 자, 이 자리를 둔 수의 의미는 흙이 하변 쪽에 집을 짓더라도 이 흙이 집을 지은 한 15집 가량보다 백의 모양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거의 뭐 20에서 25집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은 어느 정도 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수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이제 마지막으로 좌상 쪽이죠. 좌상 쪽 한 점을 움직이면서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요. 교환을 하고 당연히 째고 나와야죠. 째고 나오고 백도 이렇게 두 칸 띄어서 중앙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 같던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밀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물론 호구 쳐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백이 이런 자리를 두게 된다면 이게 백돌들이 연결이 되면서 세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죠. 또 그래서 이런 자리는 당연히 좀 밀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백도 하나 붙이니까 젖히고 다른 큰 자리를 두겠다는 신진서 구단의 생각입니다. 젖혀가니까 이제 아무리 10년 전에 초등학생 신진서 구단이어도 이창호 구단이 공격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자 시험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은 뭔가 백도 도망을 가게 되지만 이 중앙 쪽도 은근하게 흑돌들이 오면서 삭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변 쪽을 단수 치더라도 그 좋았던 상변 베개 모양이 많이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도 자기 스타일답게 침착하게 중앙 쪽으로 뛰어갔고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하나 어깨 짚어두고 둘 때 단수 친 신진서 구단에 살짝 실수가 나오는데 이 수로는 당연히 이 자리를 뻗어서 넘어갈 때 하나 들여다보고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가면서 중앙 쪽 베개 모양을 지어가는 바둑으로 뒀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 단수 쳐놓은 교환 자체가 이득이 될 거라는 건데 이제 백이 당연히 이 단수는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고 가만히 넘어가게 되니까 흑이 한 점을 잡으면서 두터워지긴 했지만 백도 상변 쪽 모양이 워낙 튼튼하게 확정화가 돼서는 지금은 바둑이 백이 한 5집가량 유리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중앙 쪽을 깨러 가지만 이창호 구단의 이수 한 방에 상변 쪽을 두 칸 띈 수. 이제 집으로 부족하니까 우상 쪽부터 집을 좀 키워가면서 집으로라도 따라가겠다고 한 수인데 여기를 백이 하나 교환을 하고 딱 막히게 되니까 백 모양이 철벽이 됐어요. 철벽이 좀 공격을 통해서 또 이득을 봤어야 되는 자리인데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철벽이 생성이 돼서는 바둑은 백 쪽으로 더 기울게 되었고요. 두 가지가 붙이고 끊을 때 하나 쳐두고 늘고 굉장히 이창호 구단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스타일 때문에 거의 세계 1위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느긋하면서도 나쁜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약간 피말려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깨러 올 테면 깨러 와라. 나는 뭐 나중에 요 정도로만 둬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은 이런데 하나 찔러주고 맞게 되면 이쪽을 끊고 이을 수밖에 없으면 이 한 점을 잡아버리고요.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흑이 차단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뒷맛도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맛만 남겨두고 이 한 점을 딱 차단을 하는데 이 수가 이제 강력했어요. 이제 백돌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 흑한 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수의 의미는 이제 흑한 점을 공격 플러스 이제 초등학생 신진서 구단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나 보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 붙여가면서 일단은 맥점을 보여주지만 무시하고 젖힌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젖혀가는데 이게 백이 무시를 하고 이 자리를 주니까 흑이 좀 대책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수로는 차라리 입구자로 두고 이런 식으로 좀 교환을 해버리고요. 다 시원하게 교환을 하고 늘고 백도 뭐 잡을 때 뛰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중앙 쪽을 지워가는 선택을 했으면 흑 입장에서도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백이 여기서 정확히 형세 판단이 된다면 이 좌변 쪽 4점을 버리고 이 한 점을 먼저 제압해요. 그럼 좌변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변을 제압하면서 둘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구단의 선택에 좀 맡기고 일단은 좌변 쪽을 잡자고 하면서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좀 신진서 구단의 손이 빠르게 나왔어요. 이 젖힌 수를 2차 구단이 무시를 해버리니까 흑 입장에서 오히려 이 중앙 쪽 한 점을 잡았지만 좌변 쪽이 살긴 살았는데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차 구단이 딱 날일자를 두면서 하변과 중앙을 맛보기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신진서 구단이 일단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자, 바로 일단은 버티고요. 자, 쉬우니까 날일자로 또 버티고요. 교환을 하고, 자, 입구자로 두면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을 보니까 이 흑돌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 이때도 약간 승부사 기질이 느껴지죠. 자, 흑돌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두면서 오히려 2차원 구단이 흔들렸던지 아니면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도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더 보고 싶었는지 이거는 당사자만 알겠지만, 이 자리가 얼핏 보면은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차단만 해도 흑 입장에서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를 아예 교환을 하고 둘 것 같은데, 이런 교환 자체가 악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또 타기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자 교환이 조금 악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실전에 약간 허세를 부린 이 수가 승부사 기질을 나타내는 좋은 수였고요. 2차원 구단도 좀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밀고 단수 친 수가 이 바둑을 좀 나쁘게 만든 수였는데요. 이 수로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변 쪽을 먼저 둬서 돌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쪽을 끊었으면 흑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다면 흑이 좀 깔끔하게 잡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뒀으면 바둑은 백의 승리로 끝났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실전에서 반대로 끊고 따게 되니까 흑한테도 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고 이제 좀 당황을 했던지 아니면 신진서 구단이 어떤 수를 둘지 좀 궁금했을지 모르지만 2차 구단이 좌변 쪽을 또 넘어가는 실수를 해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 기회를 잡았는데 바로 중앙 쪽을 뚫어가면서 확실하게 중앙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백은 잡기 위해서는 이 젖히는 수밖에 없죠. 젖히는 수 외에는 이 자리를 두면은 막는 게 여기까지 선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막게 된다면 너무 쉽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중앙 쪽이 오히려 흑의 손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좌변을 쉽게 살려줘서는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구단도 칼을 빼들고 좌변 쪽을 잡으러 가는데 신진서 구단에 준비한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밀어가는 수가 이 사할의 맥점이었는데요. 여기를 막게 된다면 하나 끊고요. 두게 된다면 단수 치고 둘 때 이쪽을 땁니다. 그러면 찔러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좋은 맥점인데 바로 이 자리를 한 칸 뛰는 수예요. 백이 촉촉수 때문에 있게 된다면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살 수가 있고요. 반대쪽을 있게 된다면 먹여치고 단수 쳐서 촉촉수로 백도를 잡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막는 수는 어떨까요? 막는 수도 흑이 먹여치고 단수 치게 된다면 이 두 점을 잡는 순간 여기가 이제 진짜 집이 되겠죠. 그래서 딱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막어서는 도저히 살려주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쳐서 잡으러 가지만 밀고 막고 정확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단수 치고 먹여치고 하나 끊어두고요. 지중하고 하나 붙여두고, 자 여기서도 때려낸 수가 좋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두 점 단수 치고 딱 젖히게 되니까 이제 좌변 쪽을 좀 공짜로 잡아야지 백도 불만 없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패가 나서는 흑의 패감이 생각보다 많아요, 백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고 이 패싸움을 진행을 하지만 패감이 없는 백이 이 젖히면서 중앙 쪽 흑도를 다시 잡자고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 이번에는 오히려 좌변 쪽이 아니라 중앙 쪽을 잡으실 테면 잡아봐라,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흑돌 패를 연결하면서 흑돌을 살리면서 백돌을 잡게 됩니다. 자, 이어서 잡으러 오지만 찌르고 하나 끊어두고요. 그러니까 치받고 둘 때 여기를 치받게 되면서 흑이 이제는 잡힐 돌이 아니에요. 여기를 두는 순간 이창호 구단이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는데요. 여기를 두니까 찝어 오더라도 이을 때 찝어도 가만히 늘기만 하면은 여기 또 한 집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창호 구단이 돌을 거두었는데요. 이제 10년 전 대국이지만 신진서 구단의 좀 승부사적인 기질을 볼 수 있던 대국이었고요.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이 수가 이제 중앙 쪽에 이 반대쪽으로 끄는 수가 이쪽을 끊는 게 어려운 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고요. 그 기회를 잘 살린 신진서 구단이 영재 정상 대결 10년 전 대국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대국입니다. 자,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기사 모두 앞으로도 좋은 대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